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190쪽을 보세요. 자, 오늘은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선 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국제 분쟁, 갈등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역시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정말 지구의 그런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또 감축,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이렇듯이 뭐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국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91쪽을 보세요. 자, 우선 국제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환경 문제 같은 경우 한두 나라만 갖고 되겠어요? 한두 대륙만 갖고 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국제 문제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가 국제사회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죠. 역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그래서 오늘날은 국가 간의 전면 전쟁,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 같은 국가 간의 1대1 전쟁, 또 2차 세계대전, 그런 발발 가능성은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이제 핵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발생하면 뭐 승자 패자가 따로 없이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면전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국지전, 또 소규모 충돌, 그러니까 뭐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투, 이런 국지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특히 테러, 그렇게 해서 뭐 9.11 테러가 대표적이죠.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곤과 남북 문제도 있는데, 이 빈곤 문제, 우리 국내에도 빈곤 문제가 있듯이 국제사회에도 빈곤 문제가 있고, 그걸 대표적인 건 남북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요 지구를 이렇게 북반구, 남반구가 있는데 되게 잘 사는 나라들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 못 사는 나라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구의 그런 경제적 격차, 갈등 문제, 이걸 남북 문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환경 문제. 뭐 앞으로 뭐 지구가 멸망한다면 핵도 핵이지만은 바로 환경 파괴로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로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 난민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인데 보통 이제 정치적 난민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쟁,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탄압으로 해서 뭐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동 노동, 이런 인권 관련 문제, 특히 이제 그 인권은 미국이 많이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충돌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인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많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국제 문제의 발생 배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민족이나 인종, 종교 등의 차이, 이거죠. 사실 민족, 인종, 종교, 이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해결이 어려워요. 특히 종교. 그렇죠?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없고,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어떤 극단적인 그런 대결, 그런 모습이
바로 어떤 종교적 갈등인데, 아무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민족, 인종, 종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갈등이 이 팔레스타인 분쟁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여기 왼쪽에 보면 바로 여기 원래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1948년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하면서부터 여기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랍 국가 간의 그런 오늘날 중동 분쟁 바로 씨앗이 된 것이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두 지역, 여기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 뱅크라는 서안 지구 두 지역에 살게 했어요. 나머지는 유대인이 살고 여기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근데 이제 가자 지구가 주로 강경파가 돼서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저항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뭐 테러가 발생하고 또 뭐 이게 일종의 화약고죠 여기가. 여기 뭐 중동 전쟁으로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졌고 여기에 뭐 또 아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미국이 뒷받침해주고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미국과 또 이렇게 아랍 국가 간의 대립, 하여튼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또 뭐 북아일랜드, 영국인데 아일랜드 위쪽에 있는 게 북아일랜드인데 영국 영토인데 독립하자는 세력과 그냥 영국에 있지 않은 그러한 세력들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인도와 파키스탄 대립하는 그 카슈미르 분쟁이 있죠. 카슈미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그 이슈화되고 있는 게 바로 남중국해예요. 남중국해. 특히 이제 중국하고 대만 간의 갈등인데 특히 대만은 미국이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뭐 기타 또 중국의 뭐 티베트, 또 신장 위구르 그런 게 있고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도 뭐 국제 문제의 주요한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국가 간의 경쟁이 모두 분쟁의 씨앗이 된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석유죠. 석유. 그 다음에 또 식량, 무기와 하천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물 분쟁.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그 메콩강이죠.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강인데 가장 상류에 중국이 있죠. 중국.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메콩강 그 물을 갖다가 제한을 해버린다면 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국제 문제 해결 방안이 뭘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민족, 종교, 이념, 이해관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사회 구성원들 인식, 우선 생각, 그다음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생각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국제사회 구성원의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자국만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 지구촌 그런 광범위한 걸 생각하면서 좀 폭넓게 생각하는 성숙한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비극이 바로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바로 국제법 또는 유엔 이런 걸 통해서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두 나라 당사국들의 분쟁일 때 또 다른 나라들이 옆에서 또 협력을 하는 이런 공조 체제, 서로 협력하는 체제. 그렇게 해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 중에 말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공조 체제도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95쪽을 보세요. 이제 국제기구 역할과 활동인데, 우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러나 국가 이외의 국제기구, 그 다음에 초국적 기업, 다 국적 기업이죠. 이런 것을 비국가 행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이외의 행위자. 그럼 이 오른쪽을 보면 국가 이외의 국제적 행위자로 개인, 단체, 기업을 포함한다.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 IGO, 그러니까 Inter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 간 국제기구. 그러니까 활동 주체가 정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국적 기업,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기구,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 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국가인데 오늘날은 이렇게 다양한 국제행위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러면 국제기구는 다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통의 목적을 위한 공식적 조직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 바로 공식적 그런 조직체를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유엔이 있죠.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국가가 국제통화, 되게 달러죠. 돈이 부족해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게 IMF고,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는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제문제 조정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은 세계화로 바로 이 특정 국가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제 문제를 국제기구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대표적으로 유엔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국제연합에 대해서 살펴봐요. 자, 국제연합에 그 전에 국제연맹이라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그런데 국제연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제 역할을 했더라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목격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제연합은 미국 등 강대국이 주도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대거 참으로써 실질적인 국제기구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은 실패했지만 국제연합은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국제연합의 목적은 역시 세계 평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에 대한 위험 및 침략 전쟁 방지, 군비 축소 등등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인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차원 이런 활동, 또 빈곤, 기아, 질병,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바로 활동하고 있는 게 유엔이에요. 그런데 국제연합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첫 번째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자, 왼쪽을 보세요. 그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예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유엔의 실질적 인 그런 그 중요 기관.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5개 영구 상임 이사구 있고 10개 비상임 이사구. 상임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유엔이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비상임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임 이사국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의결 방식이 만장일치예요. 상임 이사국 만장일치예요. 자, 그래서 한 나라, 5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자, 이런 강대국인데 이런 나라가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의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오른쪽 여기 보면 여기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 이사 거부권 행사. 여러분 시리아는 바로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예요. 동맹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친 러시아 국가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에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의결이 안 됐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임 이사국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죠. 일본하고 독일은 국력으로 보면 충분히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과거 2차 세계대전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의 불만도 있고 또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치 못하여 재정적 어려움. 즉 유엔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여기 왼쪽을 보면 자 나라 국력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금 순위가 나와 있어요. 미국이 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2%대, 미국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주요 나라들이 돈을 내야지만 유엔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가끔 어떤 자기들 그 불만으로 인해서 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운영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사법재판소예요. 자, 유엔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곳인데 여기 국적이 다른 15인의 재판관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목적은 역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아까 유엔도 한계가 있었죠. 자, 우선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간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재판할 권리를 가진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임의적 관할권이에요. 임의적 관할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러한 독도 분쟁 같은 경우 바로 우리나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당사국이 합의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자,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의 결과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자, 국내는 법을 집행하게 되겠죠. 징역을 받거나 또는 벌금을 내거나 자, 죗값을 치르게 하는데 자, 여기는 자, 재판의 결과를 집행하기 어려워. 만약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독도 분쟁으로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이겼다. 자, 독도를 일본으로 넘겨라. 만약에 우리가 거부하면 어떨 거예요? 그렇다고 유엔이 뭐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도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직접적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사법재판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 그만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제 비정부 기구가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이 국경을 초월하여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추구하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게 민간이에요. 정부가 아니라 활동하는 주체들이 민간이에요. 그래서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자, 바로 오늘날 이 INGO의 역할이 커지고 그래서 국제기구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INGO는 정부간 국제기구 IGO보다 전문화되고 있다. 환경, 인권, 여성, 빈곤 퇴치, 평화. 그렇게 해서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단체예요. 그래서 그 인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적십자사, 그린피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은 정부하고 기업과 협조를 해요. 그래야 더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여기 국경 없는 의사회, 사면위원회, 휴먼 라이트 워치, 그린피스. 자, 여기 우리 잘 아는 그러한 비정부 기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어요.